와이스트릿 출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와이스트릿 좋다는 얘기가 이제 예. 미국 그 실리콘밸리까지 소문이 난 거네요. 소문이 났어요. 네. 예. 다크홀스 떠오르는 다크홀스 곧 100만. 뭐 아유,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 그 미국 형님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 CIO 예. 최고 투자 책임자시고요. 예. 조그만 회사의 자산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네. 쪽에서 예, 예. 렌트비 비싼 곳에서 뭐 다 비싸요 거기는. 그죠. 거기 예. 물가는 엄청 비싸잖아요. 가뜩이나 비싼데 더 비싸졌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도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네. 이제 많이들 느끼고는 있다고 하는데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1분기, 2분기 공식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으니까 네. 또 3분기에도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예. 숫자들 좀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고 예. 이 경기 침체다 아니다 뭐 논쟁들은 많은데 네. 미국 현지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떤가요? 경기 침체는 이제 선행 지수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거는 가장 큰 게 이제 2분기 연속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직 그 상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서 가게 되면은 뭐 한 확률이 50%로 보고 있고 설사 짧은 리세션이 오더라도 짧게 올 것이다. 아주 그냥 디프레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생각이고요. 오더라도 짧은 침체. 예, 침체. 워낙 지금 미국의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네. 하나 미국을 경제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축이에요. 인플레이션하고 두 번째는 고용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연준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신경 쓰이는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중앙금리가 올라가는 건 그걸 조금 쿨오프 좀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경기가 핫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켜줘야죠. 예, 그걸 시켜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률은 지금 사실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다. 네. 3%대니까.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32~3만 불에 2만 이제 9월달 얘기입니다. 네. 32만 개 정도를 32만 개. 예측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한 반도 안 되는 13만인가 14만으로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사실 시장이 좀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쿨다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시그널들이 조금씩 10월 달에 나오고 있는 것이 좀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런 거죠. 예. 물가가 좀 잡히고 고용 시장이 약간은 좀 안 좋아질수록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걸 조금 이제 속도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직접 대고는 얘기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빨리 그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의 고용률을 보면 한 5%대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노동 유동성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실업률이요. 예, 실업률이 5%, 5% 그렇죠. 실업률. 5% 정도인데 지금은 3.몇 %잖아요. 네. 거의 완전 고용 상태. 완전 그러니까 고용 코로나 상태입니다. 이전만큼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좋아졌죠. 예. 예. 그 상태를 한 5%에서 6% 정도 끌어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은 자동으로 빨리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2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S&P 500에서 계속 중앙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레이오프를 하는 거거든요. 한 5% 정도. 근데 지금 뭐 예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쵸. 내부적으로 너 집 못 찾아오면 구조조정 안 하면 너 나가. 그다음에 구글도 그 순다이가 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도 사람은 좀 나이스해요.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한국 사람처럼. 아. 갖다 대고 너 일 안 하면 쫓겨난다 이런 얘기는 미국처럼 아니고. 그냥 you fire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돌려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생산성을 한 10% 정도 올려주면 좋겠다. 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람을 좀 내보내야겠다라는. 이제 결국은 보낸다는 사전적인 경고죠. 사전 경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구글, 애플
또는 페이스북 이렇게 큰 회사들에서 한국 분들도 많고 네. 거기서 인재들이 참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식 시장이나 미국 경제를 위해서 약간의 레이오프는 좀 필수 불가결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실업률이 5%를 넘는 건 근데 과거랑 비교를 해봐도 경제가 막 충격이 있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 과거에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됐었다. 설사 6% 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 유연성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여기서는 해서 LG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삼성 갈 수가 있는 확률이 조금 힘들죠. 예,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 구글 다니다 애플 다니다가 애플 다니는 안 되면 스타트업 가다가 뭐 약간의 어떤 좀 그 세컨 찬스가 굉장히 많죠.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죠. 이직이 자유롭고 이직이 좀 자유롭고 뭐 그게 또 능력이고 개인 능력이고 한 회사에 10년씩 있는 것보다는 얼마 전에 그 제레머 시걸 교수가 네. 어디 인터뷰 때 예. 제롬 파월하고 네. 연준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왜 네. 연준이 이제 운전을 잘못한 그 화살을 네. 노동자들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느냐, 왜 네.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돌려주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금 일자리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욕을 들을 만해요. 그 파월이. 예, 파월이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지금 벌써 인플레이션 얘기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뜸 들이고 있다가 예. 공격적으로 한 게 사실 0.75 올리는 것은 사실 공격적이긴 하지만 네. 한꺼번에 때려잡아야 되면 좀 1% 이상씩 올리고 마켓에서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한 2, 3주 지나면 또 안정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중앙금리를 올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올리고 상황을 보고 예. 좀 더 올리고 좀 상황을 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1% 이상씩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일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었느냐. 1년 늦었다. 내내. 그래서 시장 마켓도 30%씩 빠지고 그런 이유가 네. 파월에 큰 영향이 있다. 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사실 근데 파월이 그게 파월의 문제냐? 네. 그래 보면 국제 정세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뭐 예상 못했던 전쟁도 터졌고.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예. 퀀티티브 이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예.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일단은 뭐 가스 그다음에 석유 유가가 그런 전쟁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또 세계 제2번 또 밀 수출국이에요. 원체 또 이제 곡물 수출 곡물 강국이었으니까. 수출이 한국에도 좀 영향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은 상관없어요.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 다 그렇죠. 거기는 다 하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또 그거는 이제 파월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중국이 셧다운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싼 거, 뭐 이런 뭐 양말 뭐 이런 걸 수입 뭐 이런 걸 만들질 않으니까 그렇죠. 싼 거 뭐 수입을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사실 올라간 거고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한두 가지 일 때문에 파월이 다 덮었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파월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퍼펙트 스톰이 온 거고, 예. 또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파월의 실기였던 거고, 또 이제 네. 코로나 이슈가 아직도 이제 좀 중국 쪽에서 남아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예. 그 또 이제 이게 금리나 뭐 이런 거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키하기도 하고 한데 이제 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그걸 이제 감안을 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참 좋으신 말씀이세요. 네네. 예. 계획이 어떤 작전이든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전 계획. 예. 예. 계획이 없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예측된 대로 실행이 안 되겠지만, 네. 그때 또 상황을 바꿔야 되겠지만, 사실 딱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진 적은 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은 기관에서 움직일 때 예측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설사 그 예측이 잘못되더라도 계획을 수반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오히려. 그러면 지금 이제 플랜 A는 뭡니까? 플랜 A는 중앙금리가 두 차례 올라갈 텐데 네. 이게
이 국제사회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월의 지금 고민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률을 낮추겠다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한 번 또는 두 차례 12월 달에는 무조건 0.75 이상 올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도 한 번에 아니라 두 번이 올라가겠죠. 네. 빨리 올해 안에 좀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올해 말까지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달러가 너무 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이 동맹국 간에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그레시브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중국은 타이완,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금 예. 이렇게 장기전화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동맹국이라고 하면은 사실 같은 앵글로색슨족 이번에 엘리자베트 이사가 돌아가셨죠. 네. 영국, 영국도 그다음에 그렇고. 유로화 유럽화. 가정 유로화의 유럽이란 나라, 그다음에 호주, 네. 캐나다,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데가 이 미국의 달러 강세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렇죠. 해서 그래서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20%나 평가절하가 돼 네.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에 비해서. 네. 그러면 사실 한국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도 엔화가 약세예요. 20%. 그렇죠. 한국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런 동맹국이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더 심하게 되고, 하지만 미국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많이 되죠. 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네. 왜냐하면 수입 가격이 달러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요. 10불 줄 걸 8불로 주니까 인플레이션은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근데 미국 GDP 기준으로 보면은 무역 수지가 미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항상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보면은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급격하게 올릴 수 있겠느냐. 또 올라가면은, 왜냐하면은 시중에 또 올라가면 사실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사실 중앙금리가 올린다는 얘기는 T빌이나 예. T본드, 그러니까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약간 그렇죠. 지금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세이빙을 하겠죠. 네. 그러면 시중에 있는 캐시가 또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거기다가 달러가 강세가 돼요. 지금 이런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10월 달에 중앙금리 올리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힘든 상황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좀 도비시한 상황으로도 바뀔 수 있다. 단 조건은 국내의 인플레이션이 페드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네. 많이 지금 내려가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제 CPI를 보면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푸드 프라이스, 네. 그다음에 렌트비, 그다음 좀 집값, 네. 그다음에 석유값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네. 것은 지금 사실 내려가고는 있어요. 네. 단지 이제 뭐 PCE 같은 거는 사실 0.4로 예측했는데 9월달에 네. 0.5로 한 0.1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만 좀 4, 4분기는 조금 더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 향상되는 것이 과연 연준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여러 가지 감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연준의 효과, 중앙금리가 공격적으로 올리는 건 3번 올라가기 때문에 3번 올렸는데 2번 폭락장이 왔어요. 3번이라는 거 이제 0.75% 포인트씩 3번. 네. 네, 그것도 연속으로. 근데 중앙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되고 중앙금리가 0.75로 올라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안 잡히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물가가 안 잡히니까. 아니니까 그게 예. 이제 아웃 컨트롤이 아니냐 이런 공포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프라이스를 해서 뭐 PE 레이쇼, 네. 그러니까 뭐 프라이스 퍼, 예, 뭐 PI. 그렇죠. 네. 여기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싸요. 주가가 그렇죠. 17, 18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원래 한 24, 5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판단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가 있겠죠. 0.75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큰둥 할 거고, 네.
0.5로 올리면 굉장한 랠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되게 0.5%포인트만 올리면 네. 시장은 환호할 수 있는. 예. 굉장히 사실 두 가지 그것도 상당한 시그널이죠. 건데. 예. 그렇게 공격적으로 중앙금리가 안 올라가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잡히나 보다.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에서 컨트롤 쪽으로 가나 보다. 예. 그래서 부의장이 이제 여성분인데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야 이렇게 올려다가 잡히면 내려가니?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아직 너무 너무 낙관적으로 이르다. 보지 마라 막 이렇게. 낙관적이다. 예.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그 11월 FOMC 때도 75bp 인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상수로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시장도 어쩌 보면 그거를 반영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는 건 이 75 베이스 포인트 0.7을 올리는 게 시장을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예.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는 뭐 말씀드렸자면 9월 달에는 역사적으로 네. 항상 힘든 시장이었어요. 9월 달은 항상 힘듭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주가가 특히 9월, 10월에 좀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위기가 좀 많았었다고. 많았고, 근데 네. 10월 달 넘어서 대부분의 또 랠리나 회복 장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이제 12월 달 중간 선거를 끝나면 좀 안정화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뭐 역설적인 얘기겠지만 이 주식 시장이란 게 AI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그렇죠. 굉장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고 어떤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 매번 바뀌기 때문에 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각 CIO들이 큰 회사들 저희가 지금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별 말씀을요. 기관 투자자들의 CIO가 하루에 그래서 100 빌리언씩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예. 큰 돈들 블랙락이라든지 그런 큰 돈들이 움직이는 해서 각 저희 같이 이 티시스를 다 적용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티시스가 사람이 하는 거라 기관 A, 기관 B, C, D가 다 다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더라도 70대 30, 60대 40으로 움직여요. 항상. 여기 항상 30이나 40이 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언제 아무리 좋은 시장도 항상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무리 안 좋은 시장도 항상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평적인 거, 그러니까 폭락장이라도 어느 정도지 안 빼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또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좀 미국을 투자하실 때 좀 대륙적인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항상 하는 말씀이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특정 저를 포함해서 어떤 하나의 치우친 생각을나 치우친 의견에다가 거기만 꽂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서 좀 균형 있는 그래서 좀 투자를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투자하시는데 좀 빠지더라도. 네. 그래서 일단은 75bp 정도는 11월에 올릴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50bp가 되면은 시장은 엄청나게 환호하는 거죠. 폭등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엔에서도 얼마 전에 그랬고 뭐 해외에서도 점점 이제 야 미국 너네 지금 너무 급가속하는 거 아니냐. 네. 좀 슬슬 가도 된다. 좀 천천히 한번 가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해외에서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잘 보신 게 같은 앵글로색슨 네. 다시 이제 퀸 예. 엘리베이터 밑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호주 특히 이제 호주, 뉴질랜드, 네. 그다음에 영국, 네. 그다음에 미국 이런 사람들 이 사고 방식, 사고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결정들이 비슷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 살아도 사고의 틀이 네. 비슷해서 결정을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호주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앵글로색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앙금리를 원래는 50 베이스 포인트 0.5로 올리려고 했는데 네. 반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보다 금리를 좀 덜 올렸죠. 덜 올렸죠. 예. 그게 이제 사실 기폭제가 된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지금 10월
뭐 랠리가 조금 시장이 5-6% 이렇게 쫙 올라가서 네. 저항선 가까이 네. 3,900선 S&P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짧게 치고 보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지나가고 언젠가는 플러스가 되리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저희가 2022년을 보내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 혹시 그 플랜 B를 여쭤봐도 됩니까? 예? 플랜 B. 만약 이게 안 맞을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플랜 B는 이제 저희 방송에 되겠는데 30, 30, 30이에요. 지금 30, 이제 30, 30 거죠. 저희가 이제 캐시 포지션을 늘려 있는데 예. 30 정도의 캐시를 뭐 10월 달 정도에 이제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살아 있는데 그렇죠. 기업의 가격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폭락장이 와서 설사 떠들어도 30%를 먼저 넣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뭐 1,000만 불이다. 그러면 네. 거기에 300만 불 정도를 예를 들면은 10월 달에 이제 어떤 그 트리거가 있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넣고 그다음에 11월 달 중간 선거쯤에 또 한 30% 나머지 또 30%는 좀 관망을 해보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죠. 있는 현금 예, 있는 현금을 안에서? 예. 그 중간 선거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네. 11월 8일이죠. 딱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항상 네. 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증시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 한 거의 80% 이상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그 나머지 20%잖아요. 좀 그 현지에서 이 중간 선거랑 뭐 이것도 막 판세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 막 그게 또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바이든이 큰 잘못을 안 했으면은 그냥 무난히 이겼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저희 생각은 며칠의 어떤 volatility, volatile 할 수가 있거든요. 며칠 정도. 약간 변동. 예,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그 이유는 회복 장세가 무게 중심을 저는 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렇죠. 뭐 신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제가 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의 사실 작년에서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네. 그 조정을 이미 심하게 받았어요. 30 몇 프로. S&P 500, 라지 캡, 구글 완전히 받았거든요. 30% 이상 빠져 3분의 1이 꺼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그 이상으로 빠졌고, 그렇죠. 아크 같은 거는 80%나 빠졌거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예. 그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또 2차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매도 먼저 맞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뭔가 크게 하나 고란데가 터질 것 같으면은 네. 지금까지 시장이 핫해야 돼요. 예,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체 그 정화 작용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항상 무슨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도 이게 너무 핫한 거예요,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중앙금리 공격적 올리고 막 매 때리고 이제 잘못하면 가서 손바닥 맞고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막 잘한다. 예, 잘한다, 이러다가 뭐 해라. 다 하고 뭐 다 빌려가지고 집어넣고 막 그런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또 폭락장이 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의 투자자들도 있지만 저는 70%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60-70%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연말까지 회복장 내지 회복장이라면 4,000선 네.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4,8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거는 조금 심화된 이제 10% 이상 더 올라가겠다. 근데 제 생각에는 4,000에서 4,800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말 즈음 되면 예. S&P 500 기준으로. 예. 항상 크리스마스 랠리가 기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정을 2번 이상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러니까 이미 예. 맞을 매는 다 맞았고. 예. 맞을 그 악재 같은 것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지수고. 그렇죠. 뭐 성장주 이런 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거 7-80% 빠졌잖아요. 예, 많죠. 어떤 거는 90%씩 빠진 게 있으니까. 뭘 바랍니까? 포드라는 망하지 회사가 않는다면 진짜 회사가. 예. 포드가 4불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주당. 지금은 10몇 불이지만 예. 포드가 아무리 사실 4불짜리라는 거죠. 4불짜리는 페니 스탁입니다. 네. 팬데믹 때 팬데믹 4-5개월 전이에요. 그래 4-5개월 전에. 지금 이제 11불로 올라왔죠. 예를 들면 전통적인 기업들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자동차 얘기, 뭐 포드 얘기 나와가지고 그런데 네, 예. 테슬라 얘기 좀 여쭤봐야겠다. 왜냐면 네.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들이 제일 사랑하는 종목이 테슬라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좋지를 않아요. 물론 예.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예. 뭐 AI 데이도 했고, 뭐 네. 그런데도 주가 내기 비실비실 흘러내려가는 원인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 뭐 저의 분석이 일단은 처음에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봤던 투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제가 했을 때. 그러세요? 언제쯤부터요? 재작년인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뭐 이유를 좀 간단히 뭐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그런 말이 있죠. 남산에 사는 사람들은 남산에 안 사는 사람보다 잘 남산을 안 갑니다. 아, 그렇죠. 가까이 살면. 아니까. 네네네. 어디 이거 뭐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안 가봐도. 네. 주위 사람들 다 남산에 올라갔다니까. 우리 동네에 메가 팩토리라고 세웠는데 네. 차를 비가 오거나 네. 바람이 부나 텐트 치놓고 만들고 있어요. 네. 현대 기아 저는 한번 이렇게 가보면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네. 이렇게 밑에다가 뭐 그렇잖아요. 이거 저 컴퓨터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 있고 깔끔하게 잘 돼. 깔끔하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스팔트 아시죠? 네. 미국의 큰 공장 같은 데 가면은 네. 그 주차장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임시 천막이나 차를 쭉 대놓고 파트 하나씩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요? 제가 그런 걸 봤으니까. 테슬라가요? 예. 아, 그래요? 이게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뭐야? 이게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얘네들 장난치. 저는 이제 차에 대해서 진심이 있어요. 네. 퍼포먼스 좋아하고 아, 차를 좋아합니다. 제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예, 저는 네, 뭐 네. 많이 자주 바꾸진 않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게 있어요. 퍼포먼스인데 이 차를 보면은 그냥 맞지도 않고 단차라고 하죠. 네. 단차라고 이제 네. 여기는 이렇게 넓고 여기는 이렇게 좁고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라는 거야. 뭐 저는 그런 이게 차로 봤거든요. 네. 접근 방법이 그렇잖아요. 차 안에요. 그렇죠. 처음엔 다들 사실- 차로 갔다가 아니 저는 차로 봤어요. 지금도 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10년 가지고 있을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제가 5%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아, 비중이요? 예. 그러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5%면. 5%. 네네네. 5%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주가에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지금 바뀌어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냉장고, 세탁기 커뮤니티라거든요. 네. 전자제품. 이제 내구재라고 우리는 예, 표현을 처음에는 개발했을 때 60년대에서 모든 집이 TV 다 깔았어요. 칼라 TV 쫙 다 깔았습니다. 네, 네. 근데 가격이 전부터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모든 내구재들은 올라갔다 푹 떨어집니다. 또 그러면서 대중화가 되고요. 대중화가 됐다는 얘기는 가격 경쟁이 떨어진다는 네. 얘기거든요. 아, 네. 모든 차들이 전기차가 돼요. 네. 그러면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닌가요? 노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비즈니스 자체가 리차징, 그다음에 에너지 스토리지 이런 것들 네. 다양화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AI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 사실 내년에는 네. 약 지금보다 매출이 40-50%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하이텍 또는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뭐 할 것이냐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판단을 틀린 사람이라 처음에 예측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테슬라가 아니라도 뭐 이래서 뭐 페이스북을 뭐 27불에 샀으니까요. 네. 뭐 네. 초창기에. 네. 아, 초창기에. 예, 초창기에 뭐 이제 다른 데서도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네.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뭐 문제는 없지만 한국 분들이 워낙 테슬라를 좋아하시고 저도 뭐 좋다 싫다는 게 아니라 돈이 됩니다. 당분간은.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좋은 내년에는 거죠. 돈이 되는 게 좋은 거죠.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라는 게 아니라 저도 5% 가지고 있어요. 2-3% 했다 또 시도 5% 올리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지금 테슬라의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차이나에서 오는 이제 바이든 정부잖아요. 네. EV 좋아하고 친환경 좋아하고 친서민 좋아하고 아이들 좋아하고 근데 휴먼 트래피킹에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은 중국의 일부 공장에서 아이들을 쓴다. 그러니까 불법 노동 같은. 불법 노동.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면 이제 한국말로 좀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이 미성년자. 미성년자를 쓴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 때 네네네. 아이들을 많이 쓴다라는 뭐 비판이 있어요. 인권 문제, 그렇죠. 인권 문제 중에 미국의 휴먼 트래피킹 로가 있어요. 네. 굉장히 강력한 로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다음으로 강력하냐면은 테러법, 테러법. 테러 다음으로 매우- 민감한 게 예, 인권. 그다음 휴먼 트래피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제 배터리를 배터리. 예, 있잖아요. 뭐 배터리로 해요 그냥 네. 막 계속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간 거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위기. 두 번째는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인수합병 회사는 프리미엄을 붙이는데 네. 인수를 하는 업체는 캐시를 사야 되잖아요. 네. 주당 54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큰 작은 돈은 아닙니다. 머스크가. 예. 그거를 살지 않을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또. 뭐 지금 또 안 산다 했다 다시 또 산다고 하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앨런 머스크는 예.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었잖아요. 네. 다니고 보면은 전형적인 왕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왕따였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옛날에는 좀 말도 더듬고 뭐 이민 하고 맨날 또 저기 집에 가면 가지고 하늘 보고 있고 그러니까 네. 애가 잘 돼서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왕따였어요. 예. 저희 같이 이제 좀 보수적이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잖아요. 다르죠. 예, 좀 다르죠. 네, 약간 다르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또 그 특성이 여러분한테는 큰 도움을 또 그렇죠. 준 거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걸 수도 그래서 있고요. 성공한 예, 거죠. 예. 예. 실리콘밸리나 좀 오픈돼 있는 시장에서 여러 다양한 그렇죠. 데서 이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천재거든요. 네, 근데 일반 저같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은 이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사실 이해를 못하니까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이러면은 괴짜죠, 괴짜. 그렇죠, 괴짜인데 근데 이런 게 싫은 거죠. 저는 이제 기독교 교인이잖아요. 네, 네. 출리찬인데 네. 퍼블릭 장소에서 마리화를 피면서 기업을 까고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트위터를 깔 수는 있어요. 이런 거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도 아주 단순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소유한 게 없으니까 집도 소유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대신 왜냐하면은 트위터가 한참 잘 나갈 때 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네, 네. 트럼프가 굉장히 스파이시한 굉장히 공격적인 바이폴라라고 그러죠. 네. 막 모독을 하고 이런 거 트위터에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트위터에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트위터 저 CEO가 블락을 시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굉장한 비판을 합니다. 야, 표현의 너는 표현의 자유, 프리 스피치야.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너네들. 그럼 내가 확 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네. 그게 그 이유가 돼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이제. 아니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그 양반은 이제 잔금 치러봐야 알아.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테슬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돈을 버시는 것은 굿뉴스인 거죠. 예. 그렇죠. 예, 뭐로 가도 예. 뭐로 가도 뭐로 돈만 가도 벌면 되니까. 근데 매출은 내년에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뭐 이런 예, 측면에서 예. 봤을 때 당연히 예. 이제 내년에 매출 증가율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약간 저는 그거는 좀 아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한 작년 재작년 정도만 하더라도 네. 테슬라 그러면 혁신 기업. 그러니까 자동차를 몇 대 만들고 몇 대 팔든지는 중요하지 않아. 예. 일단 성장하는 회사고 예. 전기차 시장을 이제 만들어가는 회사니까 닥치고 주식 사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 생산량, 인도량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또 주가 조정받는 거 보니까 네. 이거는 전통적인 자동차들 주식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맨날 뭐 생산량, 인도량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이게 이제 테슬라한테도 적용이 되네. 예. 그러면 다시 조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예. 블렌드로 바뀌는 거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2, 3년 동안 기대감이 컸죠. 그 기대라는 것이 그 테슬라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기대가 컸어도 별로 실망시킬 게 없었는데, 예. 근데 지금은 기대했던 숫자들 예. 이런 게 안 나오면 이제 바로바로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커머니티로 가는 거죠. 자, 아까 한말로 그렇죠. 내구재. 내구재. 냉장고, 세탁기, 예. 텔레비전 예. 이런 뭐 자동차도 뭐 5년,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바꾸는 내구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네. 안 좋은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예. 하지만 예. 이걸로 돈은 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년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매력은 없다, 저는. 10년까지는 아니지만 예. 당분간은 2, 3년 정도는 굉장히 2, 3년까지만 해도요. 뭐 예, 돈만 저는 벌어주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테슬라가 뭐 저가 부정적인 얘기든 긍정적인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몰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약간 좀 자동차 이야기 나와서 좀 한국 뭐 네. 현대기아차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예. 현대차, 기아차의 그 전기차들이 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예. 잘 팔리고 있다. 예. 근데 이제 해외에서 볼 때 예. 현대기아차 입지가 네. 실제로 우리가 안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뭐 국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애국, 약간 이런 정신이 좀 담겨 있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아 진짜로요? 예, 이미지가 너무 많이 좋아졌고 거기에는 한류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현지에 대한 로컬리제이션, 그러니까 도요타의 전략을 쓴 것 같아요. 토요타 하면은 일본 차잖아요. 네. 근데 이미지는 아메리칸 플래그인 거예요. 진짜 도요타 현지화시킨 트럭에 거. 도요타 트럭에다가 뒤에다가 미국 국기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도요타를 사면은 미국 아메리칸 메이드고 아메리칸 잡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차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지금은. 현대기아차 뭐 예, 아이노 그 전기차. 아이오닉. 예, 근데 예, 그런 거 네. 저도 사고 싶을 정도로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저는 좋아요. 테슬라보다 예. 이 현대차가 만든 차로서의 전기차가. 예, 품질이나 이런 그러니까 거 보면 차로 보면은 예, 차로서로 예. 보면 예. 예, 차로 보면은 사실 그 기어 박스나 이런 게 참 좋고 네. 긍정적 평가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현대차에서 네. 왜 그런 뭐냐면 현대차의 로고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고급화된 것이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죠. 제네시스도 너무 좋은데 네. 제네시스의 마크를 떼고 타는 사람이 많아요. 아 미국에서요? 아직도 디자인은 닛산 웬만한 렉서스보다 훨씬 좋은데 좋죠. 예. 너무 이쁜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이거는 자동차 품질이 문제가 아니라 엔트리카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제네시스까지도 로고를 떼고 탄다고?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 그렇죠. 이제 뭐 저는 이제 도로에서 보니까 네. 이제 자동차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차는 이미 고급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품질은 좋아요. 근데 이 현대의 이미지가 아직도 변하고 있어요. 좋게, 좀 더 그래도 좋게. 좋게는 변하고 있는데 예, 아직은 조금 갈 길이 좀 멀다. 있다. 약간 이런 그게 느낌? 이제 야, 무형의 자산.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딱 현대의 이미지는 아직도 엔트리에 가까운, 그리고 엔트리에 가까운 3만 불짜리 차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엔트리가 맞기는 맞죠. 예. 예, 그렇게 시작을. 근데 거기서부터 그걸 이제 쭉 올리면은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건데 예. 아직도 그래도 조금 벽이 좀 있다. 아직도 마음의 벽. 자랑스럽게 타지는 못한다. 하이 퀄리티로. 그것만 조금 더 뛰어넘으면 그렇죠.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네. 놀라지 마십시오. 예. 그 P 레이쇼, PER이라고 하는 게 몇 배인지 혹시 퀴즈. 저는 한국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예. 현대차 PER이 항상 4배, 5배입니다. PBR 아니고 PER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PER이 7.5배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목표가 7배예요. 7.5배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최소 10은 돼야 되지 않나. 10, 12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코스피 평균이 뭐 한 9배, 10배 뭐 이렇다 쳐도 거기보다도 현대차는 훨씬 더 못해요. 항상 그래 왔고.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제 노동의 유용성이나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분명히 노동자들이 있겠죠.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각 완성차들의 공장 평균 노동 임금을 따져봤어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네. 도요타가 34,000불이에요. 평균 노동자 임금이. 네. 그러니까
GM이나 포드 이런 데가 4만 불 조금 밑에. 네. 4만.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 있잖아요. 현대 노동자 거기 저 네. 뉴지애나인지 뭐 어디 있는데 거기 엘레바마도 엘레바마 네. 3만 5천 불, 4만 불 받고 공장에서 뚝딱뚝딱 만듭니다. 네. 그 위가 잘 기억이 안 나고 BMW가 6만 8천 불이에요. 네. 현대 기아차가 8만 5천 불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누가 예, 이제 예. 달리 생각할 수 그러면 있으니까. 생산성이 가장 좋은 것이 BMW하고 멀세리거든요. 멀세드 벤츠거든요. 그건 좀 비싸게 파니까. 예, 생산성이 네. 높잖아요. 네.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이 붙이니까 이미지도 그렇고. 네. 근데 이거를 그 갭을 조정해. 저는 공장 노동자가 적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갭이 있어요. 그거는 무형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예, 공장 노동자들이 뭐 8만 불을 받든 10만 불을 받든 다 좋은데 예, 그러면은 그만큼 많이 남기거나 예, 잘 팔거나 이렇게 해서 좀 부가가치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네, 상대적인 부가가치 대비로는 네.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 프로핏 마진이 적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예, 하나 팔면 얼마 남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다른 얘기하면 여기 쿠팡도 마찬가지고 매니지먼트 그 경영진에서는 고민거리일 거야. 이 지금 좀 너무 띵하니까 남는 게 네, 이게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줘야 네. 주가에 팍팍 적용하거든. 그렇죠, 기대치가 그렇죠. 커지거든요. 이익률 이게 지원에서. 이익률이 낮은 게 두 번째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절대적인 영향이 있죠. 네. 혹시 뭐 미국에서 어디 종종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뭐 소식은 좀 들으시나요? 간접적으로 네. 좀 듣죠. 많이 듣습니다. 간접적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구 반대편에서 보고 계시는 예. 한국 증시의 모습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왜냐면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예. 아까 이제 서두에도 미국의 이제 PE 레이쇼, PER이 한 24배, 26배 받아야 되는데 지금 16배다. 너무 싸다. 말씀하셨는데 코스피는 잘 나갈 때 PER이 뭐 12배, 14배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9배 막 이런 상황이고 항상 뭐 대만, 중국, 뭐 다른 신흥국보다도 항상 PER은 굉장히 낮아요. 거의 항상 꼴찌예요. 뭐 브라질보다 조금 높은가 뭐 요 정도.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고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솔루션이 있어요. 답변을 하면은 좀 보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그냥 뼈 때리는 얘기들이라. 아, 예. 조금만 때려주세요. 그러면. 예.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네, 한국이 저 증권 시장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 아프더라도 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잘 되려면은 썩은 데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되면은 뭐 특정 뭐 업체나 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네. 예, 코스피의 실적을 10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과연 미국 투자자라면은 10년 전에 2천 했어요. 예. 지금은 얼마죠? 그렇죠. 2,200 뭐. 예. 예. 물론 이제 3,300 갔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천에서 2,200 오는데 10년 걸린 거나 마찬가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미국 투자자라면은 대량적 큰 돈이 들어올까요? 그럴 수도 없죠. 들어올 사실은. 수가 없죠. 예. 뭐 일단은 그게 이제 아주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아주 뭐 일단 아프죠. 지수 상승률 그 자체. 근데 사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니까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기업이 모여서 코스피를 이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피 전반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제 그게 문제고 그 원인들이 있어요. 예. 저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예. 약간 서지컬, 클리니컬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전체 문화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투자 문화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막 있거든요. 이렇게 외과 수술하듯이 칼을 대고 막 예, 직접 누굴 이게 자르고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예. 한국 그 증시를 보는 시각들이 네. 좀 부정적인 부분이 참 많아요. 주식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주식이란 말이 하면은 맞아요. 일단은 말리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그걸 투기라고 생각을 하죠. 소수만
소수만 돈을 벌고 시스템이 다수는 돈을 다 잃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비교하자면은 뭐 한국이 잘하는 게 훨씬 더 많지만 증권 시장만 보면은 사실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29년 대공황 이후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투자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도 그걸 받고 있고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라이선스를 뺏기면은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이 업계를 떠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소비 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간이 되는 것을 민형사상으로 엄청난 피해액을 물려주고 그게 안 되면 날려버립니다. 아무리 골드만삭스도 날릴 수 있어요. 미국은. 예. 예. 왜냐하면 레만 브라더스가 컸거든요. 네. 골드만삭스보다.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네. 스턴이라는 베어스턴 아시죠? 베어스턴스. 한 방에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네.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무슨 증권회사 크다. 잘못했어? 여러 번 타면 날려버립니다. 일단. 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그게 이제 사실 증권시장 자체에 긍정적이고 선순환적인 투자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뭐 내가 들은 것은 저희 같이 이제 투자 기관에서 여러 가지 그 투자를 권고하고 네. 그런 애널리스트들 회사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그 투자 분석하는 사람들 그 업계 전문가들이겠죠. 네. 그리고 그 업계 전문가들의 이제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테슬라도 그래서 8개 기업이 있다. 네. 5개 기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음. 그럼 바이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네. 한 두 업체는 셀 시그널을 줘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뭐가 있다? 티시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주관에 그렇죠. 따라서.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네. 평가를 해서 우리 판단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것을 바이 시그널, 홀드 시그널, 셀 시그널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버웨이트하고 언더웨이트도 주고. 그래 아주 크게 나누면 5개 정도 돼요. 네. 폴폴리에 좀 늘래, 좀 줄일래. 음.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셀이 없대요. 그렇죠. 셀을 하면 전화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난리 나죠. 그 회사 뭐 대표가 와가지고 너 막 죽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실제로. 예. 왜 너 너한테 셀수 하냐? 네가 우리 회사 뭐 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네가 거고. 뭐 한다 우리 회사 매도 의견을 내. 막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부터 우리 회사 올 생각하지 마. 막 그게 이제 사실 IPO라는 것은 기업 공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기업 공개라는 얘기는 transparent. 모든 의사결정, 전략적인 결정, 다 공개를 하라는. 파이낸셜 결정은 그다음에 이사회의 결정들은 다 공개되고 그게 사실이 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제가 어떤 특정 갔을 때 그게 되나요? 미국, 한국이? 안 되죠. 되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그런 것들 뭐 지적을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미국도 안 좋은 게 많지만 또 내부자 거래 신고하나요? 그래서 계속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공시들은 하게 되어 예. 있지만 빠져나갈 군영들이 있죠. 항상 있죠. 나쁜 짓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투자 문화 자체가 너무 숏텀에 있고 그 주가에 너무 영향이 있다. 기업의 가치를 보기 전에 가격만 보죠. 가격만 보잖아요. 시세. 기업에 대한 이 미래의 어떤 포텐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과 기다림의 미학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우리나라 치고 그 빠지고 치고 빠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그 주식 보유 기간이 2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에요. 10년, 20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 주식을 사면요? 예. 그 버핏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예. 기관에서 그러니까 자산의 목적이 좀 다르겠죠. 자산의 목적이 장기 투자의 목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기업의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요. 예. 회사가 뭐 한 3개월 만에 어떻게 막 회사는 혁신하고 이러지도 않는데. 그렇죠. 회사가 R&D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R, research. 네. 제가 항상 하는 이게 돈 먹는 하망이거든요. 10년씩 걸립니다. 투자해야죠, 계속. 예. 리서치를 하려면은 근데 리서치가 잘 되면은 대박인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2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리서치는 10년 보고 하거든요. 그렇죠. 제약을 한다.
1상, 2상, 3상. 프리클리니컬, 네. 1상, 2상, 3상, 그다음 파이널 가서 파이널 어프로벌 받는데 10년 걸려요. 네. 대충 한 600 밀리언에서 1.2 빌리언 달러 정도 들거든요. 한 파이프라인에. 한 회사의 제약 회사가 하나만 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여러 개. 벌써 8개 정도 가지면 벌써 얼마입니까? 10 빌리언 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자산이. 그러니까 제약업계 하나만 딱 떨어놓고 보면은 제약이 신약 개발이 잘 안 되는 걸 수밖에 없었죠. 장기 투자가 안 되니까. 그렇죠. 10년씩 누가 돈을 넣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륙적인 기질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제약은 어디서 한다? 3대륙밖에 못 해요. 미국, 유럽, 일본. 그러니까 어떤 신약 개발하면 요 세가 메인입니다. 한국은 항상 빠져 있어요. 뭐 열심히 바이오텍들이 하고 우리나라도 있지만 하긴 하는데 예, 제약을 하려면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진짜 길게 보고 투자해 주는.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긴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어서 투자 문화가 좀 장기화되고 또 좀 트랜스페런하게 기업과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할 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 다 포함해서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이 있어요. 스타홀더가 네. 아니라 예. 스타홀더. 다시 해서 일반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자는 스테이크홀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돼. 이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을 좀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 기여도가 굉장히 커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고용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선순환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적인 그런 그 탤런트 그다음에 그 역할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투자 문화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공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산이 들어오는 게 항상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한국은. 네. 한국을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요. 그렇죠. 아직도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근데 왜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때는 세계 10위 뭐 대국이니까. 예, 근데 경제 규모가 커지려면은 사실 저는 영국보다 한국이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국이 더 선진국인 이유는 금융시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뭐 만드는 게 뭐 있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서. 암이나 이제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차 못 만들죠? 네. 랜드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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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랜드로버. 예, 랜드로버죠. 그래 이런 것도 사실 영국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렇죠, 이제는. 파이낸셜이 강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은 네. 800만이에요. 전 세계 탑 2지 않습니까? 네. 미국을 유대인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 뭐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 전략 무기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금융을 미국 위에서 뚝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 술 한잔 하면서 해야 돼요. 네, 저희도 와이스트리트도 그 지점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좀 개선해 나가려고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언젠가는 이런 게 씨앗이 돼서 예. 한국이 공 하나 더 붙이고 2개가 붙인 돈들이 그래서 그냥 1빌리언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0빌리언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그렇게 좀 되는 시간이 좀 곧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스테이크 홀더라는 표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라는 뜻이고, 네. 근데 스탁홀더라고 말하면 되게 싼티나잖아요, 사실은. 뭐야, 저 사람 뭐 주식 이상하게 배웠나봐, 막 이렇게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다 스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장기 투자자 주주가 아니라. 예. 제가 그래서 처음에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를 말하고 경제 얘기하고 예. 주식 얘기는 안 하고 뭐 폴폴리오 얘기하고 뭐 장기 투자 얘기하고 뭐 오늘 얘기하면 내일 당장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가니까 얘기해놓고 왜 안 올라가냐 좋다고 평가했는데 좋다고 평가하는데 내일 왜 떨어지냐 이거 사기꾼이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후진적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것만 쫓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다른 채널 보세요. 아, 그러세요? 저희 채널은 그래도 좀 역시 장기 투자 이렇게 하시는 좋아요. 분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세요. 잘 됐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들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받는 한국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네. 야, 주식 좋은 거 좀 찍어봐 주세요. 이런 종목 얘기, 찍어주세요. 예, 종목 찍어주세요거든요. 그런 방송을 하면 반짝은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걸로 부자 못 쥐도 새지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찐 팬들이 안 생겨요. 그냥 그래? 그러면 그거 사버리고 안 된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내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쏙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한번 쳤다? 그럼 쏙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주식 주식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저는 주식의 전문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주식 전문가는 없습니다. 주식 전문가는 오늘 얘기하면 내가 오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 이제 자산 운영 전문가죠. 예. 저희도 떨어질 땐 떨어져요. 조금 덜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좀 더 올라가게 노력하는 거지. 그거에 예.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죠. 우산을 써도. 예. 이거 준비하신 멘트입니까? 너무 아니요. 멋져가지고. 항상 이게 그게 예. 우리도 그냥 생각 없이 주식 전문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니요. 이 세상에 주식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운용 전문가, 자산 배분 전문가 혹은 기업 분석가는 있을지언정 예. 내일 무슨 주식이 오를지를 맞히는 주식 전문가는 없다. 야, 그렇죠. 이거 명언이다. 무당이 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무당. 예. 무당들도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무당 아니면은 네. 내부자 거래입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주분들이 그러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단타 위주로 한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또 항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얘기한 게 투자자 보호법이 잘 돼 있느냐. 또 처음부터, 대주주들이 또 소액주주의 몫을 막 이렇게 강탈해가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예. 장기 투자해봐야 손해를 보게 되니 예. 단기 투자밖에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막 그러니까 바로 잡아가야죠. 돈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그 사회의 신뢰도를 신용도를 주식시장에서 알 수 있어요. 기업이 일론 머스크가 돈에 환장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돈에 환장한 것 같지는 않은데 관심에 환장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사회에 이제 막 투영시키려고. 수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돈으로다가. 그러니까 이 CEO가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유지하고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곧 기업 가치고 그게 곧 시장 세상의 평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내가 얼마를 빼먹겠다 이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100불을 어떻게 하면 150불을 빨리 만드느냐, 전략적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고 R&D를 어떻게 해야 되고 M&A를 어떻게 해야 장기적으로 내가 좀 성공적인 CEO가 될 것이냐. 그래서 보너스를 얼마나 좀 더 많이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500 밀리언 연봉 이렇게 되면은 사실 크게 돈 쓸 데가 없어요. 비행기 사고 하더라도 네. 뭐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쪼들리지가 않죠. 5억 달러죠, 그러면. 뭐 예, 5억 달러, 6억 달러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보너스까지 합치면 그럼 얼마요? 그렇게 주는 이유는 스테이크홀더를 좀 보호해주고 좀 이익을 대변해달라.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또 거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자본주의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우리는 아직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이게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게 되면 아마 명실상부한 세계 3대 대국이 되지 않을까. 요즘 사이즈 doesn't matter. 그죠? 네. 사이즈. 국가가 얼마나 큰지 뭐가 중요해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뢰 부분. 네. 오늘 미국 형님 오셔갖고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뼈 때리는 말씀까지도. 그러니까 뭐 오해는 마시고 뭐 제가 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좀 그런 부분이 네. 만나보면 좀 아쉽더라. 미국에 비해서.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미국 테일러 투자자문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인 데이비드 리 미국 형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